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시장, 그 시장의 거의 80%를 한 회사가 차지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이 거대한 테크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엄청난 규모의 캠퍼스가 바로 알리바바 그룹의 본사입니다. 뭐랄까 거의 하나의 도시 같죠? 하지만 이런 거대한 외관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거대한 디지털 제국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한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상거래 시장의 8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시장에서 성공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온라인 쇼핑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이런 거대한 캠퍼스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아주 평범한 아파트의 한 방에서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불과 5년 만에 알리바바는 제국을 세울 세계의 핵심 기둥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1999년에 중국 제조업체와 전 세계를 잇는 알리바바닷컴을 만들고요. 2003년에는 당시 거인이었던 이베이에 맞서기 위해 소비자용 플랫폼 타오바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4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탄생시키죠. 이게 그냥 이것저것 사업을 확장한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알리바바 혼자서 중국 온라인 시장의 거의 절반, 47%를 차지했어요. 2등, 3등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죠? 이건 그냥 시장을 이끌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그냥 알리바바가 시장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알리바바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생태계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요. 그리고 그 생태계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신뢰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중국은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데 판매자를 어떻게 믿고 돈을 먼저 보내겠어요.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온라인 쇼핑은 불가능했죠. 바로 그때 알리바바가 내놓은 해답이 알리페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단해요. 구매자가 돈을 내면 그 돈이 판매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가 중간에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구매자가 내 물건 잘 받았습니다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서야 알리페이가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이 간단한 에스크로 시스템 하나가 말 그대로 게임을 바꿔버렸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의 불안감을 싹 없애주니까요. 이건 그냥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중국 인터넷 전체에 신뢰라는 인프라를 깔아준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생태계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엄청난 컴퓨팅 파워죠. 아마존에 AWS가 있는 것처럼 알리바바도 자체적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기들 서비스만 돌리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 전 세계적으로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사업이 됐어요. 그야말로 알리바바 제국의 디지털 척추인 셈이죠. 자, 중국 시장은 이제 평정했습니다. 그럼 알리바바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전 세계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당시 가장 뜨겁게 성장하던 인터넷 시장, 동남아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리바바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대신 이미 동남아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라자다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린 거죠. 이 M&A 한 방으로 인구 5억 5천만이 넘는 6개 나라에 한 번에 진출하면서 그야말로 단숨에 이 지역의 최강자로 떠오른 겁니다. 알리바바가 왜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인도네시아 좀 보세요. 10년 만에 시장이 무려 27배나 커질 걸로 예상됐어요. 이건 그냥 성장한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한다 라는 표현이 맞죠. 알리바바 눈에는 여기가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에서 성공했던 방식,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성공했던 그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동남아 시장에 빠르게 복사해 나간 겁니다. 물류창고부터 결제 시스템까지 검증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자, 온라인은 이제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다음 목표는 더 원대합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세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바로 이 허마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평범한 마트 같죠? 천만에요. 여기는 사실 데이터와 기술로 돌아가는 미래 소매업의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허마인에서의 쇼핑 경험은 정말 특별해요. 매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골라도 되고 그냥 집에서 앱으로 주문해도 가격이 똑같아요. 결제는 당연히 알리페이로, 휴대폰 하나면 끝이고요. 주문하고 나면 10분도 안 돼서 포장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했는지 오프라인에서 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내세우는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30분 안에 신선식품 배송. 매장에서 반경 3km 안에만 살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허마가 그냥 슈퍼마켓이 아니라 사실은 고객집 바로 옆에 있는 초소형 최첨단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켓의 탈을 쓴 물류센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상거래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린 회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는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리바바는 성숙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친환경 건물을 짓는 데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G 경영이죠.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유통업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 거대한 제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은 이미 정복했고요.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전 세계의 다른 유통기업들은 알리바바가 몰고 올 이 거대한 변화에 맞설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